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 논픽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일옥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작가님하고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 책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네. 나는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할 텐데,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우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논픽션, 역사 논픽션을 쓸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작가들마다 약간씩 그냥 다르겠지만, 그쵸?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서 보면, 이제 작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또 독자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쵸? 가령 이제 독자는 내가 뭘 듣고 싶은지 모를 때도 있죠. 인지를 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작가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건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야. 궁금했던 이야기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책을 덥죠? 줬죠. 네. 너무나도 잔인하고 과감하게 책을 갖다가 확 뜯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작가와 독자가 가지고 있는 이 넓은 거리감? 네, 그게 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거리감을 갖다가 한 번에 좁히는 딱 거. 붙이는 게 이제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공감을 하느냐. 공감을 하는 순간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그렇죠. 내 이야기가 되는 순간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어떤 것을 주제라든지 소재를 잡을 때 이게 과연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까? 라는 것을 음. 갖다 가장 먼저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소재와 이 이야기, 이 글감을 가지고 내가 재미있게 이야기를 만들었을 때 공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어. 이건 일기 같은 사적인 작업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독자가 읽어야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음.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쓰는 게 아니죠. 내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같이, 있느냐. 네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부분이 어떤 중요하다고 변화를 생각을 줄 수 하는 거죠. 있느냐 이런 네.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많은 책을 쓰셨으니까 나는 이 책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네. 썼습니다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보통 이제 집필 과정은 대부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 이제 콘텐츠를 발견하는 과정이 있죠. 그렇죠. 발견하는 과정은 별건 아니에요. 유튜브를 본다든지 인터넷을 본다든지 음, 어떤 나를 둘러싼 어떤 환경에서 네, 재밌다 하는 느낌이 딱 보면은 관련된 자료를 찾기 시작을 해요. 선생님 저기 박물관에도 되게 자주 예, 가시잖아요. 예, 애들도 예. 데리고 네, 많이 가고. 현장 답사에서도 현장에서도 주는 또 이 자료가 있거든요. 네. 그 느낌이라든지 미처 알지 못했던 생각들을 갖다가 이제 자료 조사를 끝마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찾은 그 주제에 맞는 옷이 있어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음, 그래, 구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형식이나 내용, 그 다음에 어디까지 다뤄야 하는지를 이제 구성하는 단계에서 잡고 나서 글을 쓰고, 글을 이제 쓰면서 또 자료를 찾아요. 그러면서, 쓰면서도요. 네, 쓰면서도 계속 자료를 찾으면서 확인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요. 그냥 계속 이게 마무리할 때까지 저는 계속 그러니까 자료를, 선생님은 글을 퇴고를 여러 번 하시잖아요. 예, 하시고 예, 또 다시 보고 또 하고 다시 보고 또 하고 이 방법 쓰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네. 글 쓰는 도중에서 다시 자료 찾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다시 쓰기도 하고, 그 음. 다음에 이제 수정 보완해서. 그래서 이 단계가 사실은, 콘텐츠 발견과 조사, 그 다음에 구성, 글쓰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근데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집필 과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피드백이 되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글쓰기는 비슷한 거죠. 네네네. 비슷한 비슷하고 과정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옆에서 봤을 때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설명은 하셨지만 사실 저 과정을 거치는 건 맞고 그다음에 다 써놓은 상태이지만 그것을 선생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다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럴 때 이제 경우가 많죠. 네, 그럴 때 자료를 더 찾아봐서 요게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싶으면 더 넣고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럼 수정하고 이런다는 말씀이신 예,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가, 쓰다 보니까
이 자료에 파묻혀 가지고 때로는 엄한 게 이제 들어가죠. 굳이 명확하지 않는 자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럴 때도 주제를 있죠. 이제 드러낼 때 이제 명확하지 않는 자료가 있으면은 그때 아 이거는 이제 빼야 되고. 음. 그러면 내 주제가 조금 더 뚜렷해지기 위해서는 보충해야 하는 다른 근거, 역사적인 근거나 자료가 필요하니까 다시 찾아보는 경우가 그렇게 굉장히 많아요. 되겠네요. 예. 네, 그래서 작품 하나가 나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 저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그 전 과정이 이제 마지막에 결정판으로 이제 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전 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나는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라는 이제 책을 가지고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 이제 저 과정 안에서, 글쓰기 과정 안에서 이제 목차가 정해지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는 게 이제 이 책의 목차이거든요. 네. 그 사실은 뭐 역사 논픽션의 집필 과정도 뭐 네. 선생님 설명 들어보면 다른 책의 집필 과정과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네, 네. 다만 작가분마다 약간 글을 쓰는 스타일이 다르다 그래야 될까? 네, 네. 네, 완전 그런 다르죠.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네. 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이제 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그 여성 독립운동가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주로 이제 남성 중심으로 독립운동가들이 기술되다 보니까 네.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반가운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셨는데, 이 책을 보면서 좀 300분이 넘는, 지금 네. 이제 300분이 넘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312명 그쵸. 본터 기준으로 그렇죠. 이제 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사실 많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볼 인물들은 마지막 분까지 해서, 마지막 분은 이따 마지막에 질문 드릴게요. 12꼭지가 이제 아, 11분이 이제 쓰여졌거든요. 그 12꼭지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재작년에 3일 이제 100주년을 맞이해서 개정판이 나오면서 3분이 더 붙여져서 네. 책이 이제 2종류예요. 개정판에서 그분은 15분, 그 이전의 책은 12분으로 이제 네. 승정을 그래서 했죠.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에요, 대부분이. 유관순 열사님을 빼고는 거의 다 그쵸? 모른다고 보는 네, 것이 그래서 이제 일반적이죠. 네, 이 목차를 가지고 음.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궁금한 거는 300분이 넘는 독립운동가들 중에, 아니 물론 여성 독립운동가예요. 네네. 이제 보훈처에서 기준으로? 이제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보훈처에서 자료를 이제 내놨는데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많죠. 꽤 많죠. 많은데 이제 그 기준으로 선생님께서는 이 책에 이제 15분 이렇게 뽑았단 말이에요. 기준도 궁금하고요. 네. 아주 궁금해요. 네. 어떤 기준으로 선생님은 그 많은 인물 중에 네. 이분들을 뽑았을까? 그 기준도 궁금하고, 이제 선택할 때, 그 다음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서술할 때 어떤 부분에 중요 포인트를 둬서 서술을 했나? 요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목차와 더불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장면 오히려 그냥 넘겨봐 네네네. 주실래요? 이렇게 제가 선정을 했을 때 처음에 시작은 그랬죠. 이분이 어떠한 지역이나 나이나 신분이나 당시 이제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활동한 업적을 나타내는 어떤 대표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러한 대표성이 우리 이제 일반 독자에게 다가갈 때 나와 그들이 다르지 않다 하는 어떤 보편성. 그 다음에 하지만 이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어떤 특별성을 가졌느냐를 이렇게 볼 때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보편성과 네. 특별성, 그게 그러면서 그런 그 어떤 특별한 느낌,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성이 때로는 우리 역사에서 영향을 너무 많이 끼쳤어요.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가 그러니까 우리 여성으로 하여금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했던 계기가 많이 되었거든요. 여성 운동가의 활동들을 보고 있으면 그 대표적인 예가 여성 사실 독립운동가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바로 여성들도 참정권이라는,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역사들의 참정권은 다른 서구의
빨라요. 빨랐죠. 엄청. 그 네. 이유가 바로 이현 여성 독립운동가에 바로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그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컸죠. 그게 이제 명시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동 활동 덕분인 덕분이었던 거죠. 거죠. 네네. 그렇게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냐를 아, 갖다가 기준으로 이제 참을 참겠다 줬구나. 하면서 목록을 뽑았죠. 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으면은 어떤 지역 안배, 나이 안배, 활동 안배 아니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왜냐? 감동. 감동이었어요. 저한테 다 와닿는 아, 어떤 이게 네네네. 감동이 있는 포인트. 이제 자료를 찾다 보면은 그 자료에서 이제 울컥해지는 어떤 아, 감동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감동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은 다 그쵸. 적고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 이거 쓰고 싶어. 이분은 음. 반드시 써야 해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음. 선정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네네. 활동하시는 분들이 분들을 많았었죠. 네. 많이 아, 이렇게 그러네요. 써주셨답니다. 의도는 활동, 신분, 나이, 지역을 약간 이렇게 조금 분배해서 쓸 생각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그 노력도 하기는 했으나 포인트가 감동이었네요. 왜냐면 그런데 그 시대가 옛날에는 딱 이렇게 뚜렷했잖아요. 그렇죠. 공동체가 우리가 흔히 왜 나이를 묻고 지역을 묻고, 왜냐면 나이와 지역과 그 사람이 그걸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대충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근대화는 이런 것이 싹 새로 정립되는 시대였다 보니까 맞아요. 너무나도 이 각 계층 간에 그리고 지역 간에 그 차이가 컸기 때문에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있을 것 같았어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제 직업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제주의 해녀들의 이제 활동도 넣고 싶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기생들의 독립 활동도 넣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영향력의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변화시켰던 영향력의 측면에서 개개인의 조금 인물에 이제 집중하셨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책 안에 들어있는 인물 중에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은 이제 유관순 열사. 그 외에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실 일단 하면 이분 나 들었는데 이런 인물도 그렇죠. 있잖아요. 한두 분만 좀 집필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면서 아까 감동 포인트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굳이 이 인물을, 이 부분을, 사실 그 포인트가 약간 이제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인물마다 다르고 하니까 그 인물 모두를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한두 분 이제 이 인물은 제가 여기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런 설명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이 책이 쉽게 다가올 것 같아요. 네,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이제 유관순 열사님의 경우를 딱 보면은 이게 저 밑에 이제 그림일처럼 이렇게 치마 쪼고리, 짧은 치마 쪼고리 여기에서 나타내는 이 신여성의 존재가 기존의 사회와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는 굉장한 특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신여성을 또 나타내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한 혹성에서부터 많이 나타날 수 있었는데, 집필 과정이 처음에는 단순히 이제 흔히 저는 이제 이력서, 프로필 이렇게 하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싹 자료를 갖다가 펼쳐. 그 중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성과 보편성을 딱 잡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이 10대라는 거죠. 오늘날의 이제 사회, 그때의 10대는 요즘에 사회 초년생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지만 어쨌든 어리잖아요. 그리고 정의감이 정말 충만한 그 나이였고, 이해학당의 여학생이라는 거. 신여성, 저 옷이 신여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다는 게 저는 지금 이렇게 새롭게 들려요. 그렇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을 할 때, 모던보이나 모던걸의 그 느낌을 갖다 생각을 파마도 하는데, 하고 입기는 했으나 이렇게 양산도 들고 이런 느낌. 1920년으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개항을 하고 나서부터 일제 강점기가 더 오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대한제국이라는 우리 또 역사도 있었고, 그 기간이 사실은 굉장히 짧다고 생각하지만 길거든요. 그러네요. 바로 넘어가지가 않는데, 이 치마, 사실 우리가 그 복식사에서 보면은 조구리 길이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 치마 길이는 별로. 길이가 종아리를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이제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혁명이네. 이게 무슨 이런 짓을 일하는 거죠. 종아리를 드러낸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여성이
배움을 공식적으로 어떤 학교에 다닌다는 거. 아, 저 그렇죠. 사진이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최초의 교복이에요. 아, 그래서 그러네요. 보통 딱 보고 있으면은 남성의 음, 옷보다도 여성의 옷이 더 큰 변화가 있어요. 그 음, 짧다는 것 자체가 아, 사실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컸거든요. 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흰색 그 무맥시마 저고리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학당의 여학생의 첫 교복은 저렇게 빨간색 저고리였어요. 아, 모두가 흰 옷을 입었을 때 빨간 저기, 우리가 백이민족 할 때 왔는데 이 빨간 교복을 입어서 이 학당의 학생을 보고 이제 홍동이라고 부르는 이런 별명이 있을 네네네네네네. 정도였지만 왁사 어, 신여성 맞네요. 네, 네네. 보면은 이 남성보다도 여성이 이 음, 변화에 더 적극적이었고 더 확실하게 변화가 보여주네요. 크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시대적인 음, 배경도 함께 나가는 거죠. 어쨌든 여성이 이제 조선 사회에서부터 봤을 때 더 많은 약자였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어떠한 남녀 차별의 문제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변화하고 싶다는 열망은 더 강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런 건대화의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할 자신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맞아요. 기회가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그 시대를 갖다 어둡게만 생각을 하는데 변화하고 싶어 그렇네요. 하는 그때는 이게 신세계였고 내게는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네, 거죠. 완전 네. 새로운 시대였는데 멋있네요, 예, 되게. 그런데 이제 이게 맨 처음에 그쪽에 그 정말 양반집 교수 같은 저 복상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는 어떤 모든 그런 이미지까지 갈 때, 음,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이 이제 1920년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서양 그렇죠. 형태의 예, 네, 모자와 맞아요, 약간 맞아요. 퍼프 소매의 완전 양식으로 가기 전에 이제 어떤 음, 단계지만 이 단계 넘어서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았을 것 음,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교복을 입고 세상을 딱 나왔을 때 반응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음, 남자들은 뿌듯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중간에 배지가 있고 음. 이렇게 자랑스러웠지만 여자가 저런 교복을 입고 나왔을 때의 사회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자랑스러웠을 것 같을까요? 내 생각에는 네, 저는 신여성 나름대로의 그게 뿌듯함 자존감? 내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화 그, 학당이라는, 그러니까 또 이제 학당들이 생기면서 여성들이 교육의 기회를 많이 네, 이제 네, 갖게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난 지금 교육받고 있고 어. 나는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고 뭐 이런 자의식 같은 것도 이제 생겨나고 이러면서 훨씬 더 뿌듯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기는 한데 나는 뿌듯한데 네. 주변에서 다 손가락질을 하면 어떨까요? 아, 주변의 예, 시선이요? 저 홍보이들 이러면서 그리고 이 음, 학생 이 학생은 우리 집의 놀이로는 절대 반대세. 며느리로는? 아니 어쨌든 여성의 음, 가치가 이제 며느리로서 보니까 아니, 음. 평가가 며느리로서 얼마나 훌륭한가를 보았을 때는 이들을 봤을 때는 사회적인 일반적인 시선은 뭐 그렇게 그닥 좋지 그러니까 않았을 나의 것이다. 자존감과 그다음에 그거와는 이제 다른데 이 자존감을 지켜나갈 때 이 교육이라는 것이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쪽에서 볼 때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변화하고자 하는 욕망이 남자보다도 여성이 더 컸다. 예, 그래서 유관순 여사를 선택한 거다. 아니 이제 그때 그 신여성을 갖다 택하고 아, 싶었던 그 거예요. 신여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네, 예. 유관순 여사를 선택하고 싶었던 예, 거죠.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져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회 제도에서 그냥 평범하게 이따가 나중에 이야기하게 된 남자연 여사님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 제도에 굉장히 순응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순응을 하셨는데 나중에. 음, 그렇지만 순응하지 않고 신여성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은 음,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한 존재, 강하다라고 보신 네, 거죠. 예. 아, 생각이 이제 굉장히 컸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때 정말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내 개인의 행복을 찾아서 나아갈 음, 수가 있었고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기회를 가졌는데 저는 이, 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나의 개인의 욕망보다도 아,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하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신여성이자 그런 모든 어떤, 신여성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신여성이자 그런 단단한 생각을 가지게 된 인물로 네. 유관순 여사를 선택하셨다. 예. 그게 나타났을 때 이제 그런데 반대로 그러한 느낌을
대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는데 네. 의외로 너무나도 평범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여성들의 평범함을 그걸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 그 시대의 여성들이 그렇게 열망을 강했고 세상을 바꾸자 하는 의지가 강렬했어. 그렇죠. 그런데 공부 그런 여성들은 그런데 꽤 돼요. 그런 꽤 되죠. 그 어떤 전체의 그 어떤 이들의 그 어떤 그 클래스라고 해야 되나? 인물위에서 볼 때는 특별하지가 않는 거예요. 유한순 예, 여사가 예.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오히려 반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그들에게서는, 그래서, 평범하고 있는데, 근데 뭔가 이분을 그렇게 했는데, 그 평범함을 얘기하기에는 스토리 구성이 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작가가 그러니까 그랬을 어쨌든 때. 보편성은 가지고 있으나 네. 특별한 뭔가가 안 보였다는 얘기인 거죠. 오히려 네. 이제 특별 그렇게 했고, 또 근데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을 때 갖고 있는 어떤 그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특히, 근데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느낌을 가지셨던 건 아니에요?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하지 않으니까 뭘 써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특별한 분인데 이거 말고 이 전제 때문에 특별하지 않다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냥 그래요. 그렇기도 하지만, 네. 또 반대로 자료가 너무, 아, 의외로 자료가 너무나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 짧은 치마가 가지고 있는 이 혁명성이, 볼 때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엄청난 변화였는데, 우리는 그냥 유관순 여사라고 그냥 유관순 누나로 배웠잖아요. 네, 그렇죠. 보시면은 이분은 3.1 운동을 했어. 그런데 감옥에 갔어. 거기서 고문을 고문 받다가 받다가 돌아가셨어. 죽었어. 네네, 맞아요. 그 나름 조금 더 알면, 예학당을 다녔어. 그 다음에, 장터에서 만세운동 벌였어. 내려가서. 네. 그렇죠. 네, 그것 뭐 그런 때문에 얘기. 이제 감옥에 온 거죠. 네네네네.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보시는 이야기는 이제 디테일이 있거든요. 자료에서 그래서 막 찾아보게 되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는 3.1 운동을 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죠.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이게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상상을 해볼 때 감옥에다가 다 넣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을. 감옥이 이제 미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서대문 행무소가 모자라가지고 또 서울에 또 다른 경성 감옥을 더 짓게 되고 전국에 이제 감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3.1 운동을 위해서 재판까지 받게 되고 웬만하면 다들 그냥 물러나죠.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풀려나는데 재판까지 받고 감옥에 들어가기까지는 나름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인 사실에서 이제 추론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료가 이분이 개인적으로 남긴 글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분이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만세 운동에 함께 했었는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것은 다 여기서 이제 역사의 픽션 부분에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근데 내가 이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가 글로 쓸 때 이제 디테일에서부터 이분을 둘러싼 사회 환경에서 우리 역사와 너무나 여성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갖다가 많이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말은 없지만 이분을 둘러싼 그 시대가 말을 하는 어떤 시대의 메시지로 가지고 이야기를 쓰기에는 또 뭔가 특별하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쓰기가 어려웠는데 의외로. 의외로 이제 쓰기 어려웠는데 그때 이제 현장도 앞서가서 이제 가장 서대문 형무소에 갔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그 독방을 보게 됐어요. 네, 서대문 형무소 가면 독방 있어요. 예, 서대문 독방에서 가고 그 감옥에서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고문 도구들이 막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막 너무 이렇게 놀라기도 하지만 너무 가슴 아파서 잘 못 보기도 하고 그래요. 외면하고 싶죠. 네. 사실은 이 무서움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으니까 독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쓰면 안 읽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사실은 그냥 공감하기는 쉽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있을 때 이 분들이 어떠한 자기가 투쟁을 해나갈 때 이 독방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서대문 형무소의 구조 자체가 사람들을 갖다가 단절을 시켜요. 네네, 그렇죠. 외롭게 만들어버리고 고문도 하고 신체적인 한계에서 내몰린 사람들을 갖다가 고립을 시키면서 회유도 하고. 외로움을 줘요. 외로움을 주면은 나 혼자라는
그때 이제 들어가는 게 회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회유가 들어가면 단어 못 보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정신이 이제 어떤 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세상에서 나 혼자 있다고 하는 이 느낌이 들 때 그때 이제 공감해 주는 어떻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음. 그 위에 이제 그 설문에 만국민 만세 뭘로 썼을까요? 손톱. 예. 손톱으로 그 독방에 어두운 밤 그 아무도 없는 거기에서 혼자 내가 무너져 나갈 때 남긴 그 흔적들이 들은 선배가 그다음 날 독방에 들어오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네 위로가 되고 이게 용기가 되니까. 네 그게 바로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그걸 음. 뜻했을 때 그 글자를 보니까 '손톱으로 어떤 마음으로 새겼을까?' 그러니까 가 손톱이 뭐 거의 그냥 그렇죠. 네. 보고서 물론 손톱도 이렇게 손톱 구멍도 있잖아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울컥하는 느낌이 아 드는데 그래서 저기다 울컥이라고 쓰셨구나. 네네. 그걸 딱 보고 있으니까 너무 울컥하고 그래서 그 나는 부분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글을 쓰신 거네요. 예예.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남겼을 때 그 외로움도 했는데 그다음 사람이 그 글자를 봤을 때 그리고 음 후대의 내가 봤을 때 연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연대 그치? 의식도 느껴지고 그 감정이 충분히 내게로 확 오잖아요. 네 예. 몇백 년을 뛰어넘어서. 음. 그쵸? 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고문의 이야기보다도 고 부분을 그러니까 집중해서 쓰신 외로움, 거네요. 외로움이 외로움과 있어야지 회유와 그렇죠. 근데 그다음 그분이 이제 위로와 이런 이 거.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음. 어떠한 포인트가 되어서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이 책 내용이 그 부분이었네요. 저 선생님 네네. 얘기 들으니까 왜 그렇게 썼는지 이제 이해가 네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엄청나게 가슴 아픈 분이시고 저는 이분 이야기 읽다가 멈췄었어요. 너무. 네. 그래서 저기 작가 선생님은 어땠는지 남재현 선생님 이야기를 집필하는 과정은 그리고 어느 지점에다가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듣고 싶네요. 네. 저도 이제 울컥하셨다고 진짜요. 하니 저도 이분의 이제 그 자료 자료를 막 조서를 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해야 되겠다.' 내가 내 글을 쓰기도 전에 저도 울었어요? 울었었어요. 개인적으로 네. 이게 왜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이렇게 울컥했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복잡해지더라고요.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사실 조선이란 사회가 계층 사회였잖아요. 계급 네 사회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인제 섞이게 됐단 말이죠. 이 토지에서도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음.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 와중에 그 복잡한 관계 안에서도 서로 우리끼리도 갈등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예. 그 과정에서 그것을 평정하기 위해서 여성인 남자연 열사님이 어떻게 애쓰셨는지 네. 그게 그냥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훅 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 상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가슴이 음. 아팠어요. 이 손가락 하나떠는 네 예. 말씀해 주시겠지만 네. 네. 근데 이제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거리두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거리두기 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으면 너무 울컥해서 네네. 전 얘기 못 할 것 그래서 이제 같아요. 캐릭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오늘날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의 그 현대 여성으로서의 캐릭터를 만들면은 저는 이분을 슈퍼우먼이라고 봐요. 왜냐면 맞아요. 사실 이 조선 시대에 여성에게 암묵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3대 의무가 있어요. 네. 뭐 같은 을 네. 점령하라. 이거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네. 남편이 출세할 수 있게끔 내조를 열심히 잘해라. 내조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를 잘 키워라. 이제 이게 글로 적혀져 있고 뭐 법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우리가 여성이라면은 누구나 벗어날 수 없게끔 짊어지고 있는 이 근데 어부라고 저는 표현을 어부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이것을 너무 훌륭하게 잘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슈퍼우먼에게 공감하기는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예예예. 왜 저렇게 해서 우리까지 힘들게 만들고 그래? 뭐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반대로 어쨌든 근데 슈퍼우먼이 탄생을 했어. 그런데 심지어 훌륭하게 잘했다는 거죠. 하지만 독자들은 이제 거리를 두게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슈퍼우먼이 되기까지 이분의 그 삶이 생각은 어땠을까를 이게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필을 갖다 처음 어린 시절부터 상상을 해보면 착한 딸이었죠. 어릴 때는.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훌륭한, 쓰셨어요. 예, 예, 네. 훌륭한 아버지가 키운 훌륭한 제자랑 결혼을 해서 그냥 이제 선비 아내로서 살 수 있었는데 시대가 이제 선비들을, 네. 명성황후께서 일본의 낭인들에게서 이제 살해를 당하시고 그러면서 어병으로 모든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쵸. 내 뱃속에는 아기가 아기가 있는데 있는데, 어쩌겠어요. 의병으로 나간 남편도, 응. 시아버지도, 네, 네, 다 네, 죽고 그렇게 나니까 되죠. 그러니까요 분양하고 집안살을 굴리고 음, 근데 실제로 경제적인 감각도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여성이 힘들었을 텐데 그 시대가 쉬운 시대가 아니었는데 정말 잘 근사했고 아이들도 잘했는데 사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된 그 해 이제 남자연 여사님의 나이로 보면은 47세에서 맞아요. 성인의 20살이 넘었을 때가 3.1 운동이 혁명이 이제 전국터를 휩쓸게 되면 이분이 이제 나는 수포음은 나는 나의 3대 업무 다 끝났어. 나 할 일 다 했어. 이제 당당하게 세상을 나오는 사실 47세는 당시 나이를 생각하면 할머니. 할머니죠. 네. 할머니인데 그러면 이때가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 거죠.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없지만 오늘날 이게 현대고전으로 생각을 해 보면 그래서 그 뒷부분을 그리신 거구나. 예. 아니 어머니 네. 굳이 아니 그 집에 그렇네요. 하지 않았겠어요? 말리지 네, 않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명분은 없죠. 음, 명분 없어도 이분의 이제 그 뒤에 나는 내가 해야 하는 모든 사회적인 업무는 다 했어. 음. 이제는 내 아의 일을 하려고 한다. 의지에 따라서 나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 저 25년 사이에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겠죠? 예예. 거기 그 열망이 나는 굉장히 음, 많이 이제 그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많이 참잖아요. 네. 많이 미루잖아요. 그렇죠. 뒤로 미루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부분에서 같은 음, 여성으로서 우리가 나의 선택은 언제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음. 우선순위 하면 되잖아. 하지만 조건들이 쉽지 그렇죠. 않아서 이제 이분에서 약간은 조금 빙의하기가 이제 음, 쉬웠는데 이분은 근데 어떻게 여성이다 보니 네.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은 또한 그 남성만큼 범위가 적었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개척해서, 네. 개척이라는 표현 쓰면 좀 그렇긴 하지만, 개척했어요. 맞죠?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다른 여성 독립운동가들에게 알려주고 네. 하게끔 하고 이런 역할을 이제 충분히 훌륭하게 소화하신 분이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작가 선생님이 그래서 47세 이후의 남자현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것 외에도, 음.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예,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암살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정말 재밌게 저도 봤는데 남자연의 롤 모델이다. 여기 이제 이 여주인공이 안윤옥으로 나오는 후보의 인물이 실제로 남자연을 롤 모델로 삶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볼 때는 이 주변에 진짜 여자가 그 당시에 저격수가 가능했는가? 가능했죠. 예. 여기도 나오지만 또 네네. 진짜 시식 군인이 됐었던 여자도 네. 있었는데. 거기에서 딱 보고 있을 때에 정말 이 좋은 영화가 좋은 그것을 갖다가 준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근데 그래서 이분의 그 공적, 업적보다도 그 상실, 그 손가락 절단의 그 아픔의 인간적인 면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 상실의 아픔을 갖다가 어떻게 부드러운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부드러웠어요. 근데 아팠어요. 예.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과정이 부드러우니까 하나하나 설명될 때마다 예.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팠던 이야기라서 강의 들으시고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싶으면 다른 책도 좀 찾아봐 주십시오. 네. 조마리아 님은 뭐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다 아시는 분이라서. 네. 안중근의 어머니이시고 이제 뭐 할 얘기는 많으나 아니 우리가 이제 음, 여성 독립 운동가가 이제 흔히 이제 박재혜 여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신채호 선생님의 부인, 부인이다.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부인, 누구의 딸이고 딸, 뭐 이렇게. 이렇게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조마리아 여사님 같은 경우에 여기 나오시는 모든 이제 여사님들이 다 그러하지만 자기의 개별 이름을 갖다가 가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맞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작가들이 쓸 때도 이제는 음. 간단하게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딸, 누구의 음. 아내 이런 거는 뭐 간단하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저분 이름 그대로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출판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책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짠했었던 게 뭐냐면 무명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름이 없어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보다 나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정말 없었거나 이름이 너무 많아서 무명시인. 그쵸? 저는 이름이 없었거나 이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별로 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맥락에서 그런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의 단어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이름이 너무 많았다 했을 때 탁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많았다는 건 그만큼 자신을 숨겼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도 그렇지만 무수히 많은 이름으로 자기를 막 이렇게 계속 바꿔서 바꿔나가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서 독립운동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친일을 했느냐 독립운동을 했었느냐 이런 어떤 경계에서 고민하는 이런 인물들도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분들의 무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마지막 책에다가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역사에 그 이름이 없거나 너무 많아서 무명시로 불리는 이 인물들에 대해서 어쩌면 그들에게 한 꼭지를 이렇게 부여해서 이제 쓰시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의 주인공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선생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일이 잘 풀린다든지 이러면 넌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그렇죠. 나라를 구했니? 저는 정말 그 말이 사실이 될 만큼 우리 사회가 응답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나라는 못 구해도 지나가는 독립운동가에게 물 한 바가지는 줄 수 있다.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고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 한 바가지 때문에 싹이 나고 그다음에 가지가 뽑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반대로 그래서 그 물 한 바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잘 알았던 게 역으로 이제 일본 제국주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 한 바가지를 건네주면 그 마을은 몰살이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만주가 이렇게 사회가 그 당시 사회가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부분 우리가 수많은 무명시로서의 우리가 우리 애 키워야죠. 부모 복령해야죠. 남의 출세시켜야죠. 할 일 너무 많잖아요. 그런 남자연 선생님도 무명시였고 우리가 그들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도 너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분들의 역할이 바로 이제 어떤 역사의 주인공을 키워내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응답해 주는 게 열매를 맺을 때 이 밑거름이 된다는 거. 저는 정말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전에 잠깐 그냥 지나가기도 했지만 조마리아 유선인 같은 경우는 뚜렷한 행적은 없어요. 아니 그렇죠. 그 항일 운동에 뚜렷한 행적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응답은 이루어야 한다. 몸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그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외롭지 않고 혼자라 생각이 고립되지 되는 순간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순간마다 우리가 말라 죽지 않고 물 한 바가지 건네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굴러갈 수 있는 역사의 나무가 이제 말라 죽지 않고 잘 키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명시 나도 훌륭하다. 아니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역사책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결국 역사의 주인공은 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그리고 그 많은 역사에서 이름을 남긴 사람들 뒤에 그분들에게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음식을 이제 나눠주고 함께 벗이 돼서 말동무가 돼주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롭다가도 외롭지 않고 그들에게 희망을 보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선생님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우리가 위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또 이런 탁월함은 책을 있죠, 네네 분명히. 자세히 네. 읽다 나면은 자신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인식하고 그 시대에 필요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몸소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저는 훌륭한 그죠. 역사의 주인공들이 네. 그게 아닌가. 이제 그 바깥으로 이제 드러나는 어떤 열매가 되고 이제 가지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게 역사책이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선생님이 쓰신 이제 이건 인물이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위인, 위인전 뭐 이렇게 그렇죠. 말했으나 네네. 그래서 위인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막 훌륭했어요. 그 어린애들이 태몽도 잘 아주 나달랐죠. 모범에다가 말도 정말 잘 듣고 영특하고 천재 같았고 그런 위인전만을 읽다가 싹이 이제 그게 달랐어요. 이제 최근에 바뀌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인물전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위인전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쓰지도 않고 있고 이제 인물전 형태로 이제 변화하면서 선생님 이야기도 이제 그런 부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제가 아까도 선생님 설명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인물에 대한 그 일생의 이야기를 다룰 수도 있잖아요. 네. 물론 이렇게 이제 나는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처럼 요 작은 책 안에다가 굉장히 많은 인물을 이제 소개해야 할 때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생일을 쓸 수는 있죠. 네, 생애는 그래도 쓸 수 있어요. 요약해서.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마치 그 인상파의 작품들처럼 굉장히 그 한 단면 딱 보여지는 요 장면만을 집중적으로 넣었단 말이죠. 아까 사실은 인물 두 인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 의도가 이랬었는지 그래서 이 인물군들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끝내려고 했었던 어떤 목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예술에서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변곡점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네. 그런 그 변곡점에서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선택이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진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어떤 뭔가 사실은 어제가 있어서 오늘이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어서 내일이 있는데 어떠한 선택을 할 때는 이때까지 살아왔던 어떤 삶의 궤적이 다 축적되어서 그런 선택을 딱 하는데 이 선택이 정말 어제와 다를 바가 없는데 앞으로 펼쳐지는 내 삶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를 다시 방향이 완벽하게 네. 바뀌거나. 근데 한 사람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번 이제 물이 이제 물꼬를 타면은 방향이 확 달라지듯이 그렇죠. 인생의 한 번, 두 두 번, 번의 뭐죠. 어떤 면에서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딱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여러 인물을 다루다 보니 그런데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둘러싼 그 개인의 어떤 경험도 있지만 사회의 분위기라든지 그가 속했던 어떠한 시대나 계급이나 거기에서 결정적인 순간들이 우리 역사에서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지만 이때까지 축적되어 왔던 경험이 녹아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을 딱 선택해서 보여주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어린이 논픽션 책은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많이 읽히고 과학 도서보다도 아마 더 많이 읽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역사 논픽션 책의 활용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제 부모님들에게 또는 뭐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역사 논픽션 책을 많이 권하는데 이 활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노하우나 뭐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사실 제 같은 경우에는 책은 그냥 책일 뿐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책이라는 건 수많은 자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의 씨앗에서 이렇게 100개의 씨앗이 이렇게 맺혀질 수 있듯이 이 책 역사라는 이런 책의 어떤 소재를 가지고 저는 사실 토론 수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또 제가 글을 때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하는데 내가 그 역사 인물로 한번 그 시대에, 그 그 장소에 시대에 한번 어. 나 자신을 갖다 넣어 보는 거죠. 음. 그런데 나의 선택이 꼭 이들과 같은 선택을 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 아닐 수도 다른 있고. 선택을 해봤을 네네네. 때 어떠한 결과가 올까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내 생각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나를 둘러싼 이 세계가 내 생각보다는 더 넓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내봐야 알거든요. 표현을 해봐야 뭔가 다듬어지고 보충이 돼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시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뭔가 내게 이제 책을 읽고 내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것이 있으면 드러나는 방법, 이 드러나는 거 가지고 약간 조금 많이 공동으로 함께 하는 작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흔히 말을 하는 독후감이라든지 편지 쓰기라든지 토론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정말 다양하고 그건 사실 저보다도 선생님들이 더 많이 아시잖아요.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내 생각을 갖다 그렇게 해야 확장을 시켜 나갈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역사를 보는 이유고 책을 읽는 이유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법은 그렇죠. 그렇게 역사를 만나면 역사를 이해하는 것도 조금 폭넓어질 것 같고요. 삶을 이해하는 방식도 조금 더 다채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철학도 세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2시간 동안 감사드리고요. 오늘 김일옥 작가와 어린이 논픽션, 역사 논픽션 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